안녕하십니까. 자, 120강입니다. 역시 여러분 120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한 페이지당 한 강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충격 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관계대명사 뭐 위치, 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예문 연습들은 구문 연습들은 또 문제도 그렇고 다음 두 번째 사이클을 돌 때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또 관계대명사 후주, 관계대명사 내에서도 또 후주와 그 다음 강에서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일단 관계대명사 후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제 원리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요 144페이지죠. 여기 맨 밑에 이제 지문이 있는 거 약간 잠깐 보고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자, 요게 그녀는 좋아한다 도시를, 그죠? 그 여자는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요 뒤에 원래는 in 그 다음에 the city가 있었던 건데 요 city 명사를 없애고서 대명사를 쓴 거고요. in이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죠? 분명히 관계대명사 위치는 오자성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대두 형절 그랬습니다. 형절. 자, 뭐야? 명사를 대신했으니까 대명사죠. 그래서 뒤가 불완전, 인이 뒤에 있으면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형용사절이라고 했고요. 요 인을 앞으로 이렇게 빼온 경우에는 뒤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명대두 형절 기억하세요. 자, 제가 이거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관계대명사 후주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 이 관계대명사 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 요런 거를 귀찮아서 대수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대수로. 요런 것들의 이름이 명대두 형절이에요. 명대두 형절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후주는요, 이름은 똑같이 얘들도 이름이 관계대명사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관계대명사 후주는 성격상 얘들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름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주만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예쁜. 자, 주격 보호 자리입니다. 보호는 주어와 이퀄 되는 자리. 비동사는 이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동사일 때 간만에 한번 우리 다시 이렇게 상기해 볼까요? 비동사는 일형식일 때 오다 가다가 있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오다 가다가 있고, 그 다음에 있다, 존재하다가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형식이 이다, 되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 주격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 프리리를 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지꼬리를 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안 됩니다. 자, 근데 she's 이 문장도 이 형식이죠. 걸이 주격보입니다. 프리리가 아니라 여기서 프리리는 걸을 꾸며주고 있는데 말이죠. 요 프리리를 빼도 이렇게 돼지꼬리 빼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자, 여기는 프리티를 빼면 안 되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빼도 문장이 몇 형식이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프리를 빼도 문장 성분에는 그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she's my girl. 내 소녀예요. 내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되는데 걸이 주격보입니다. my는 여러분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대신한 건 맞아요. 그러나 품사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사람만 대신했을 뿐이지 my는 거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소유격은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소유격은 그죠? 그래서 이 소유격 얘를 이렇게 합니다. 돼지꼬리 해서 빼도 되나요? 되죠. 여기 프리리를 빼도 되는 것처럼 이 마이는 빼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표시하세요. 알겠죠? 자, 마이는 빼도 문장 성분이 완전합니다. 여기에 이 관계대명사 후주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후주를 소유격을 빼도 문장이 완전하다.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문, 아주 유치한 예문 갖고 볼게요. 나는 소녀를 압니다. 그랬어요. 나는 안다 소녀를. 그 다음 그녀의 언니는 자 소유격은 품사 뭐라고? 명사를 항상 꾸며줍니다. 소유격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녀의 언니는 뭐다? 유명한 무비스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같은 사람이 누구죠?
더 걸과 시스터입니까? 아니죠. 더 걸과 허입니다. 허요. 그죠? 여기서 허를 없애고 써준다는 거죠.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이럴 때 뭘 쓴다는 거야? whose를 쓴다는 거죠. whose를 어디 선자 똥꼬에 써줍니다. whose를. 그 다음 나머지가 뭡니까? 보세요. 자, 펜 색깔 잠깐 바꾸겠습니다. 펜 색깔. 나머지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뒤에 그대로 간 거예요. 언니가 뭐뭐이다, 유명한 스타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형용사절로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언니가 유명한 무비스타인 소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독해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앞에 후주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소녀의 뭐뭐의 알겠죠? 요 앞 이렇게 쓰세요. 요 앞뒤 명사가요. 요 앞뒤 명사가 후주 앞뒤 명사가 소유 관계가 됩니다. 소유 관계라고 쓰세요. 소유 관계. 그리고요. 요 뒷문장이 어떻습니까? 후주 뒷문장이 뒤에 문장이 어떻다? 완전합니다. 완전하잖아. 그죠? 이게 후주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ich, who, whom, that과는 달리 뒤가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자, 후주의 이원칙 첫 번째, 후주의 앞뒤에 있는 명사가 소유관계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녀의 언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겠죠? 난 안다 소녀를 그녀의 언니가 유명한 스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후주 뒤가 완전한데 100% 완전합니다. 알겠죠? 단 어순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 잘 됐나요? 이해 안 됐으면 뒤로 돌려서 다시 듣도록 하세요. 자, 3번 문장 갖고 좀 더 다른 형태를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3번 형태로 나겠죠. 자, borrow 하면 빌리다, 빌려오는 겁니다. 이거의 반대가 lend는 빌려서 주는 거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what the name of the man 했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이 두 문장을 합친 건 이렇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뭐뭐이다. 비동사 무엇이냐. 주격보를 빼서 what으로 뺀 거죠. 의문대명사입니다. what은 그 남자의 이름은 무엇이니. 너는 빌렸지. 뭐뭐를 빌리다. 타, 뭐 그의 자동차를 빌렸죠. 자, 그럼 양쪽 문장에 같은 게 뭡니까? 선자가 the man, 후자가 his가 됩니다. 색깔펜 잠깐 바꾸겠습니다. 선자, 후자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소유격은 품사가 뭐라고? 그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얘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whose를 쓰는 겁니다. whose를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똥구멍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선자 똥구멍. 이게 맨 뒤에다가 whose를 쓴다는 얘기죠. whose. 그죠? 그래서 맨 뒤에 whose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죠? 나머지가 you borrowed car죠. you borrowed car. 그죠? 근데 선생님 어순이 이상해요. car you borrowed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칠판 잠깐 지우고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가 주어고 동사고 주격보였죠. 그죠? 그래서 허가 얘를 꾸며주는 건데 얘 대신에 우리가 whose를 쓰고 그대로 갔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his car가 있는데 여러분 이 소유격과 명사를 떼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한 덩어리가 의미 덩어리인데. 그래서 her 대신에 whose를 쓰고 her sister가 한 덩어리잖아. 그래서 whose 뒤에 sister가 바로 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문장을 보면 his를 없애고 whose를 쓰는데 요 뒤에다가 you borrowed car라고 쓰면요. whose를 앞으로 빼고서 그러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You borrowed car 이렇게 쓰면 소유격 개념과 car가 한 덩어리인데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붙어 다니게 만들기 위해서 his 대신에 whose를 쓰면서 이 his car 뒤에 있는 명사가 같이 붙어오게 됩니다. 분명히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였는데 목적어 주어 타동사 이렇게 어순이 바뀐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후주의 이론칙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만든 거지만 앞뒤 명사 소유관계 된다고 그랬죠. 볼까요? 명사 있고 카 있습니다. 뭐뭐의 말되죠. 이 둘의 관계가 소유관계 되죠. 남자의 자동차 말되고요. 뒤가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단 어순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 주어, 타동사 어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 불완전? 완전하다. 알겠죠? 이게 관계대명사 후주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여기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소대도 크게 적겠습니다. 소대도 형절 이랬는데 오자성어를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오자성어를 만들 때 엄청 기뻐했습니다. 밤에 자면서 아이들 이걸 좀 혼동되는 걸 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칠 수 없을까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엄청 제가 유레카 오 막 엄청 좋아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 후음 위치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거는 명대두 형절 이랬습니다. 형절. 자, 명사를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결한 거였어요. 이건 뭐야? 소유격을 대신했죠. 소유격을 대신했다는 얘기는 뭐야? 소유격을 대신했다는 얘기는 문장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결했는데 역시 형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후주도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알겠죠? 그러나 소유격을 없앤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칠판. 자, 여러분 요 문장 갖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후주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후를 쓴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관계된 후는 명사를 없애고 쓰는 거니까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지금 답이 후주였습니다. 그런데 후주가 답인 건 알겠는데 후가 왜 아니에요? 당연하죠. 후는 명사를 없애요. 명대두 형절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랬죠.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뒤가 완전하니까. 그죠? 그런데 히스는 또 왜 안 될까요? 선생님 됩니다. 그 남자 이름 뭐예요? 그의 자동차 너가 빌렸어요. 말 되는데요? 안 된단 말이야. 동사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려면 연결해 주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 하나 추가하려면 접속사, 관계사, 그 다음에 간접음은 의주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카 하면 이 문장은 연결해 줄 접속사나 관계사 의주동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관계대명사 생략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사가 있고 후나 혹은 뭐 위치 같은 게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있으면 요거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왜? 무의미하고 뒤에 S점 살아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명주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주는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주는 의미가 없어요. 해석할 때는 알겠어? 그냥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언니가 유명한 배우인 소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생략이 불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요거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요 위치는 요 뒤에 있던 in 다음에 더 city가 있었는데 요 city 명사를 없애 쓴 거죠. 이 위치와 얘는 100%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요 in이 이제 뒤에 있다고 볼 때 in이 앞에 있을 때는 위치를 생각 못 하니까 얘랑 100%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의미도 없고 뭘 두 번 써줘. 더군다나 주어가 살아있어서 단락도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생략했는데 말이죠. 후주는 어떻습니까? 걸과 허가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죠? 얘는 소유의 의미가 없고 얘는 소유의 의미가 있죠. C는 위치랑 100% 같은 거였지만 그래서 생략이 불가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얘는 소유의 의미가 없고 얘는 소유의 의미가 있잖아. 소유의,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좀 더 긴 예문을 볼게요. passionate 하면 열정적인. 자, 오우는 동사로 소유하다는 뜻이 있고 자신의 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그래서 나 자신의 책, 나 자신의 것 할 때 오운 뒤에 책 명사들을 생략하긴 합니다. 자, 볼게요. 이 왕은 지시형용사입니다. 이 왕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whose 이렇게 있는데 영혼이 뭐야? 열정적이고 아주 거칠대요.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as 나왔네요. 자, 색깔 잠깐 바꾸겠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거 나오죠. as 첫 번째 부사로서 그렇게란 뜻, 부사. as 부사 접속사로 세모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사 빨간 표시하는 건 다 부사 피자입니다. 빼니까 어땠어요? 아하, 그렇죠. 주격보다 형용사가 왔네요. 자,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죠? 그것만 봐도 답은 뭐예요? 후주가 되겠죠. 역시 허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또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영혼은 뭐 열정적이고 와일드했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두 문장 구조를 구조적으로 연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허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후주가 되는 겁니다. 후주의 이론칙 뭐였죠? 앞뒤 명사가 무슨 관계? 소유 관계. 그죠? 뭐뭐의 이렇게 되잖아. 소녀의 영혼 말되고 뒷문장 완전합니다. 그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There was 또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also라는 건 독해할 땐 추가를 나타냅니다. 첨가를 나타내죠. 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어네요. 어디? 가난한 가족 출신인 전명이 앞에 명사 꾸며줍니다. 전명 형부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사랑했대 공주를 그죠? 공주를 사랑했답니다. 뒷문장 완전 불완전하네요. 추억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은 후가 되겠습니다. 후죠 안 되죠. 히스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후이아가 꾸며주는 그죠? 자 근데 후의 선행사는 누굴까요? 패밀리일까요? 맨일까요? 가족이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젊은 남자가 사랑할 때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구 짧은 걸 먼저 쓰고 형용사절 긴 거를 뒤에 그 다음 쓴다 그죠? 그래서 후의 선행사는 man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his own 요걸 안 했구나 아까. 요건 됐고 그 다음에 his own 됐는데 his own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his own 돼. 그죠? soul 영혼 알겠죠? 영혼이 빠진 겁니다. 그 자신의 영혼 알겠죠? 만큼이나 열정적이 거칠대 영혼이 알겠죠? his는 왕을 나타내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가봅니다. 5번 자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regardless of 하면 전치사입니다. 한꺼번에 전명 뒤에 명사하고요. 무관하게 origin 기원, ancient 하면 고대의 옛날에 shipwreck 하면 난파선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배가 좌초된 거. belong은 여러분 옛날에 Hercules 즉 헤라클레스 있죠. 허큘리스 애니메이션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보니까 걔가 허큘리스가 막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어린이일 때 친구들이랑 노는데 뭐 좀만 공 던지기라면 막 물건이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못 노는 거야. 왕따가 됐어.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산에 가면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왕따가 돼가지고 Where do I belong?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난 도대체 신이시여 난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거 자, 의문문인데 이게 부사 개념이라고 그랬죠? where는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이게 나는 너 소속이 있니? I belong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 belong은 일형식 동사가 되는 겁니다.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말로 해도 되는 거야. 난 소속이 있어. 완벽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to를 쓰게 된다. 전치사를 어디 속하냐. 여기 명사를 모른다. 그러면 이 where가 아니라 뭐 what이나 혹은 위치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belong to 그래서 전치사를 썼습니다.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territory로 했는데 이 tr은 earth, 땅, 흙, 지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토의라는 뜻이 됩니다. lie는 자동사로 거짓말하다도 있지만 놓여있다, 눕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명입니다. 그것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에 우리 1강에서 명사 대명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1강이 2강이구나. 처음에 대명사 나올 때 뒤 주절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그것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기원은 어디 됐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한 고대의 난파선이 belong to 어디에 속하냐면 어떤 한 나라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in 나왔고 whose 나왔고 territorial 영토의 바다니까 water에 대해서 바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territorial water 하면 영해가 되겠죠. 그죠? 우리 소유의 바다 영해. 그런데 그것이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구조입니까? 칠판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기원에도 불구하고 고대 난파선이 어떤 한 나라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나라 것이었습니다. 그 고대 나라는. 근데 그것은 그 배는 말이죠. 난파선이 있었어요. 어디에? 전명. 알겠죠? 라인은 놓여있다. 일형식 동사란 말이야. 이건 나라를 나타내겠죠. 이치는 나라의 영해에 있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문장에 선자, 후자를 고르는데 선자가 이거고요. 후자가 이겁니다. 소유격.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얘 대신에 뭘 쓴다? 후주를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my car 하면 이게 my car 하면 이게 한 덩어리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 차 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 전명도 이게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 my 대신 소유격 대신에 관계는 후주를 쓰고 요 전명 덩어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in each territorial water 이 전체가 소유격 후주를 써주고서 in whose territorial water까지 한꺼번에 움직인 거란 말이야. 알겠죠?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세요. 앞에 있는 명사와 얘가 소유관계가 되죠. 나라의 영해 그 안에 이렇게 되잖아. 그것이 놓여 있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요런 특이한 경우도 있구나. 요거 말고도 후주에 대해서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우리가 두 번째 사이클 돌 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